건조한 계절, 로션을 발라도 피부가 너무나 건조하다면 로션 바르기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세현 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요즘 피부 건조한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확실히 날씨가 춥고 건조하니까 안 그래도 건조한 피부가 더 건조하죠. 얼마 전에도 어떤 독자분이 요즘 피부가 해도 너무 건조한데 해결 방법 좀 알려달라고 댓글 달아주셨었거든요. 제가 3,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로션 있으시잖아요. 집에 있는 로션을 발라도 건조하다면 로션 바르기 전에 이것부터 꼭 해보세요. 자, 필요한 재료는 아마 모든 집에 하나쯤은 다 있을 바세린과 면봉입니다. 바세린이 뭐예요, 여러분? 바세린은 뭐 이명래 고약, 컨디션 이런 상품명이고 성분을 보면은 페트롤라툼 100%라고 쓰여 있어요. 페트롤라툼은 석유에서 추출한 미네랄 오일입니다. 그래서 석유 젤리라고도 하는데 지금까지 대략 한 140년간 사용되었다고 해요. 오해하실까봐 바세린 저 협찬은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처음에 개발이 되었냐면 1800년대에 석유로 굴착하는 기계에 끼어있는 페트롤라툼 성분을 노동자들이 상처난 부위에 바르는 것을 보고 로버트 체스보로라는 화학자가 의약품으로 개발한 것이 바로 바셀린입니다. 만져보면 굉장히 꾸덕하고 끈적한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막을 씌워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밀폐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로 바르지 마시고 면봉으로 바세린을 뜨는데 내가 바르는 로션의 10분의 1 양만큼만 떠서 섞어서 이제 비빈 후에 얼굴에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자고 일어난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얼굴이 정말 너무나 촉촉해요. 물론 고가의 크림을 바를 수도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누구나 단돈 3,000원만 있으면 요즘 약국에서 아마 바세린은 3,000원 정도 할 거예요. 부담 없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하셔야 해요. 피부에 수분기가 촉촉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면 효과가 200%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막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 그냥 톡톡톡 두들겨서 물방울만 제거를 하고 스킨으로 수분 공급을 한번 해준 뒤에 그 다음에 로션을 바로 바르지 말고 면봉으로 바세린을 떠서 로션과 섞은 후에 발라줍니다. 바세린의 보습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바세린은 보습 크림처럼 직접적으로 피부에 보습 성분을 공급하지는 않는다는 거. 다만 덮어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 바탕에 수분기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효과가 좋아져요. 그렇다고 바세린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주의할 점과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밀폐 효과가 있는 만큼 피부가 제대로 숨 쉬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세린만 듬뿍 얼굴 전체에 도포하지 마시고요.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로션량이 한 10분의 1 정도만 섞어서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로션에 섞지 않고 바세린만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이런 팔꿈치나 발 뒤꿈치,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좀 많은 부위처럼 이렇게 부분 도포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바세린을 바르면은 피부에서 열이 발산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피부의 급성 염증 부위, 그러니까 막 욱신거리고 뜨거운 자결감이 있는 상처에는 바세린으로 덮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는 바세린 보습력이 너무 좋아서 막 놀라다가 며칠 지나면서부터 뾰루지가 한두 개씩 올라와서 당황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바세린 자체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물에 이렇게 쉽게 씻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너무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은 피부에 그 성분이 축적이 되고 남아있던 성분이 모공에 끼어서 트러블을 생기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막 2주 이상 장기간 바세린 요법으로 도포를 하는 것은 피해주는 것이 좋고요. 특히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이라면은 보습력이 너무 좋더라도 처음부터 매일 사용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한 2번 정도 사용하시면서 내 피부 상태를 보면서 그 횟수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피부 질환에 따라서도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아토피와 건선으로 피부가 만성화돼서 아주 극도로 건조한 경우에는
바세린 요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피지 분비가 많은 중성 피부 혹은 지성 피부 타입은 바세린이 이 피지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해서 여드름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5번째,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 중에서 이 소량의 바세린에도 피부가 붉고 가려워지는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린 사용을 좀 자주 안 해본 분이라면은 손목 안쪽 부분에 이렇게 적게 떠서 한번 발라보고 시간을 두고 알러지가 나타나는지 지켜본 후에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바세린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경우가 바람에 의한 화상인데요. 외부에서 칼바람을 많이 맞은 날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피부가 건조함을 넘어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벌겋게 되고 막 따끔따끔하는 자결감이 있다면 이는 바람에 의해서 화상을 입은 상태로 윈드번이라고 해요. 이때는 평소에 바르던 보습크림을 그냥 발랐을 경우에 매우 따가울 수가 있어요. 보습크림의 성분들은 피부로 침투하게 되는데 이제 피부 장벽이 깨진 상태에서 보습 성분이 침투하다 보니까 막 따갑고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따뜻한 온수로 부드럽게 세안만 하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화상 부위만 바세린으로 얇게 도포하고 자면은 피부 장벽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바세린 성분의 페트롤라툼을 석유에서 이렇게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암 물질인 다환 방향조 하이드로카본의 잔존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정제 과정을 다 기록하고 발암 가능성이 없음을 이제 그 제조사에서 증명을 해야 의약품이나 화장품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페트롤라툼은 분자 크기가 커요. 그래서 피부를 뚫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외피에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먹거나 흡입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체 내부로 바로 유입될 수 있는 곳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요. 바세린을 사용하면 안 되는 곳 4군데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코 안이 헐었다고 코 안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안 되고요. 항문이나 생식기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술이 텄을 때도 쉽게 바르는 것이 바세린인데 입술에 바르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입술에 바른 립스틱이나 립밤을 나도 모르게 조금씩 먹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라주면 자꾸 이제 먹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입술이 텄을 때도 웬만하면 바세린 말고 우리가 좀 성분을 생각해서 만든 립밤을 구입해서 발라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무나 간단한데요. 춥고 건조한 계절, 피부가 너무너무 건조하다. 평상시에 바르던 로션을 발라도 그 건조함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면은 집에 돌아다니는 바세린 활용하셔서 내가 평소에 바르는 로션의 한 10분의 1 양만큼만 면봉으로 바세린을 떠서 로션과 섞어서 피부에 발라주시면 돼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이 건조한 계절 아주 촉촉하게 나셨으면 하고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건강한 피부 습관 만들어 가시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